여기 한 외국인 커플이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바닥에 엉덩이를 찰싹 붙이고 앉으라고 놔둔 소파에 앉지는 않고 등을 기댄 채 그들을 촬영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 여성이 보이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경험한 전 세계인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위대한 뉴스입니다. 오늘 사연은 노르웨이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 아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노르웨이에 있는 한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건축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돼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최근 한국에 다녀오면서 일어난 저희 집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제 친언니는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놀랍다며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놀러오라고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서 언니를 방문한 적이 없었죠. 근데 우연히 남편이 한국 건축사무소에서 의뢰를 받게 돼 남편이 출장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다고 해서 겸사겸사 저도 휴가를 써서 한국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거였죠. 가끔 언니와 SNS로 소통할 때 한국의 풍경이나 사진 등을 전달받아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고 언니가 노르웨이와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해줄 때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한국에 직접 간다고 하니 뭔가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래도 몇 년 만에 언니를 만날 생각에 저도 모르게 설렜습니다. 남편은 한국의 의뢰인에게 보여줄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느라 여행의 설렘을 느낄 여유는 없어 보였죠. 저는 한국에 있는 언니만 믿고 여행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여행 당일에 남편과 제 짐을 실은 캐리어와 혹시 모를 업무를 대비해 노트북만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급한 업무 연락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던 중에 언니는 저희에게 차를 세워뒀으니 빨리 나오라고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노트북을 챙겼고 저는 나머지 짐을 챙긴 채 언니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니의 집에 향하던 중이었죠. 순간 남편이 큰 소리로 노르웨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남편은 노트북에 꽂혀 있었던 USB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언니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카페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잠깐만 있어보라며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휴대폰으로 뭐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페 연락처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한국에선 보통 가게의 연락처가 포털 사이트에 다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IT 강국이라더니 확실히 노르웨이와는 달랐습니다. 갓길에 차를 정차시키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유창한 한국말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더니 제 남편에게 영어로 너무 걱정할 것 없다며 카페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USB를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편해진 표정으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언니는 웃으며 다시 차를 돌려서 카페에 남편을 내려줬고 남편은 USB를 찾아왔죠. 남편은 노르웨이나 유럽이었으면 못 찾았을 거라며 정말 중요한 대외비가 들어있는 USB였는데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언니는 이게 한국이라며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며 차를 다시 운전하기 시작했죠. 언니가 사는 곳은 여러 단지가 모여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노르웨이 아파트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차를 몰고 들어서자 카메라가 언니의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는 내려와 있던 차단바가 올라갔어요. 언니는 외부인들은 경비실을 통해서 들어와야 한다며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저와 남편은 아파트도 이렇게 보안이 좋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보통 유럽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범죄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었기 때문이죠. 언니는 도어락으로 편하게 자신의 집 문을 열었어요. 언니는 자신의 집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한다며 자신이 먼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약간은 어색했지만 신발을 벗고 언니의 집으로 들어섰죠. 언니네 집은 카펫도 깔려있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이제 발바닥에 와닿을 차가운 바닥의 감촉을 생각하며 발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이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이 너무 따뜻하더군요. 남편 역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바닥이 왜 따뜻하냐고 언니에게 물었죠. 언니는 웃으면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 때문에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 집 안은 밖과는 달리 훈훈한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유럽은 겨울철 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펫을 깔아두고 라디에이터에 의존해 생활을 하는데 한국은 카펫도 없이 이렇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언니는 저희를 데리고 무슨 기계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걸 조절하면 설정한 시간에 온돌이 작동되게 할 수 있고 온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한국 선조들의 지혜라며 나도 처음에 경험했을 때 너무 놀랐다고 이야기했죠. 건축가인 남편은 언니가 설명하는 온돌에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는지 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언니는 점점 깊어지는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는지 찾아보면 아마 외국에서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다큐멘터리나 뭐 그런 영상을 제작해둔 게 있을 테니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언니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노트북을 켜서 이것저것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저에게 제 남편이 온도를 검색할 동안 우리는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나갈 줄 알았는데 언니는 편의점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며 차 없이 다녀와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한국은 웬만하면 15분 안에 모든 걸 살 수 있다며 배달앱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뭘 사러 마트에 가려면 최소 15분 이상은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15분 안에 거의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 방문해서는 너무 잘 갖춰진 편의점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노르웨이 집에서 15분 내에 있다는 상점은 그냥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한 제품 몇 개씩 가져다 놓고 파는 그런 아주 작은 상점이라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상당히 넓고 깔끔하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보기 좋게 진열돼 있었어요. 제 입에서는 정말 저절로 와우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언니는 그런 저를 보더니 집에서 먹을 맥주와 간식거리를 좀 사서 들어가자며 세면도구는 가져왔냐고 물었죠. 저는 칫솔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세면도구 세트를 바구니에 넣고는 맥주 코너로 이동했어요. 맥주 코너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맥주들이 많더군요. 노르웨이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여러 나라의 맥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노르웨이에서 보기가 힘들어 자주 먹지 못하던 독일 맥주도 있더군요. 저는 언니와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온돌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와 언니가 들고 있던 짐을 옮겨주고는 온돌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다며 노르웨이에서 새로 건물을 지을 때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는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말하고는 편의점에서 사온 물건을 정리하고는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방바닥에 털썩 앉아버리더군요. 놀라웠던 게 소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바닥에 앉아 소파를 등받이로 쓰는 점이었어요. 저는 소파가 있는데 왜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느냐고 물었죠.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길래 왜 저러지 생각했었는데 자신도 어느덧 이게 습관이 된 것 같다며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도 이렇게 한번 앉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언니처럼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봤어요. 엉덩이가 따끈따끈하고 뭔가 노곤노곤해지더군요. 아마 오랜 비행 때문에 좀 지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몸은 어느새 기울어 옆으로 바닥에 누워있었죠. 바닥과 닿으면에서 따끈따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볼을 바닥에 가져다 댔습니다. 볼에도 기분 좋은 따끈함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여보 여기 누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자기도 한번 누워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더니 자신도 제 옆으로 와서 바닥에 볼을 대보더니 따뜻하다며 이렇게 집이 따뜻하면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있어도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언니는 그런 저희를 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온돌의 매력에 빠져서 그렇게 한동안은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미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죠. 언니는 저희 남편의 성공적인 미팅을 축하하자며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며 저희를 이끌고 언니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식 BBQ 식당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삼겹살이라는 걸 시켰죠. 삼겹살을 시키자 엄청난 사이드 메뉴들이 준비되더군요. 갈색의 양념장에 양념된 간장, 뭔지 모를 매운 양념이 묻어있는 야채들, 익숙하지 않은 모양의 채소들이었지만 언니의 설명을 듣고 구워진 삼겹살과 함께 먹어보니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저희 남편은 미간까지 짚으리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남편은 밥을 먹을 때도 건물 내부를 살펴보더군요. 남편은 식당의 환기 시스템이 신기하다고 말했죠. 고기를 구우면 냄새나 연기가 많이 나게 되는데 불판 위에 하나씩 붙어있는 환기구가 연기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말 신기하고 똑똑한 방법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언니는 남편의 말을 듣더니 제부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고 간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김치를 볶아 먹어야 한다며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 기름에 김치를 살짝 튀기는 것처럼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다며 볶은 김치를 저희 접시에 덜어줬어요. 세상에 정말 너무 맛있더군요. 매콤한 맛도 살짝 덜해져서 저희가 먹기엔 정말 최고더군요. 그 뒤로도 언니는 정말 다양한 곳을 저희에게 보여줬고 남편은 경복궁에 가서는 자기 폰에 메모리를 다 쓸 정도로 이곳저곳 사진을 찍으면서 연신 놀랍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과거 한국의 건축 기술이 정말 훌륭했다면서요. 저희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환상적인 일주일을 보내고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희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죠. 어떻게냐고요? 침실과 거실의 바닥에 온돌을 깔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온돌 업체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방의 바닥에 깔려있던 카페트를 전부 제거하고 업체를 불러 온돌을 시공했죠. 온돌 업체의 사장님은 노르웨이로 이민 온 한국인이셨어요. 저희가 한국에 가서 온돌을 경험하고 와서 집에도 설치하려고 한다고 하니
안 그래도 요새 유럽에서 온돌을 설치하겠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빗발친다고 하시더군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연합의 국가에서 연락이 와서 자신의 집에 설치해달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나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사장님은 온돌 설치를 다 마치시고는 저희가 설치한 온돌은 습식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반복 순환을 하기 때문에 누수 또는 물이 증발해서 부족할 때만 보조물 통해서 자동 충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노르웨이의 물은 석회 함량이 높기 때문에 꼭 온돌을 사용할 때는 정화된 물로 사용을 해야 한다며 그냥 석회수를 사용할 경우 온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온돌의 시스템과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 집에 따뜻한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죠. 뭐냐고요? 바로 겨울철만 되면 저희 집이 홈파티 장소가 됐다는 이야기죠. 평소 가족들이 함께 모이거나 할 때면 시부모님 댁에서 모였었는데 이제는 온돌이 깔려있는 저희 거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됐죠. 가끔 모이는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제 겨울철만 되면 저희 집에서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 집을 통해서 저희 언니가 사랑하는 한국의 좋은 온돌 문화를 알릴 수 있어 저 역시 기분 좋게 저희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노르웨이 아이다 씨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르웨이 아이다 씨 부부에게도 한국의 온돌 문화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온돌이 만족스러우셨으면 노르웨이로 돌아가자마자 집에 온돌을 설치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온돌 시스템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다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방에 불 올려두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뉴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